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은 아마 내가 딴 생각을 했다거나 예, 책상에서 집중을 안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정말 하자가 발생되는 예, 나의 집중도와 성실성의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팀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공팀장이 간다해서 새롭게 준비한 컨텐츠가 있는데요, 바로 공무원 타자. 공무원을 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생활에 있어서 흠이 있는 분들, 그 시행착오를 덜어줄 특급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수험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지대로 하고 계시는 영철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공무원 유튜브 채널 영철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철입니다. 제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공무원을 2번을 합격을 했었고, 수험 정보와 올바른 학습, 콘텐츠,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고자 퇴사를 하고 적성을 찾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적성이 맞으셔서 멘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으신 거예요. 예, 저는 어떤 수험생이 메시지를 전달해 줬어요. 9급 일행 준비 수험생이고요. 예. 주변에서 슬슬 기출 회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즌이죠. 맞습니다. 네. 초시생에게 올바른 회독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하셨는지. 수많은 학생분들을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가장 힘든 게 기출 회독, 나만 느린 걸까? 제가 첫 번째로는 기출 회독의 중요성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회독을 잘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먼저 기출 회독을 시작을 했는데 나는 기본서만 보고 있고. 그렇죠. 얼마나 이게 압박이 심하겠어요. 압박이 정말 심해요. 이게 다른 학생들이 나보다 빠른 것 같으면은 질문을 먼저 던져볼게요. 왜 기출이 중요할까?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렇죠. 어떤 선지가 달려 있고, 그렇죠. 문제 유형은 어떤지. 반복해서 출제되니까 요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 다음 시험, 내가 나중에 마주하게 될 그럴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이 기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기출이 이렇게 반복 출제되는지 제가 행정법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지방직 7급 같은 경우에는 문제 10번에 보기 3번. 기부 체납 조건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지금 읽고 계시죠. 매우 헷갈리고 처음 보면은 이게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지문 3번 지문을 보고 19년 국가직 9급 기출에 문제 3번에 또 3번 지문.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이 무효라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다음 기출 문제에 또 보면 16년 지방직 9급과 16년 국가직 9급 기출에 16년 지방직 9급 4번 마지막 줄 사법상 법률 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16년 국가직 9급의 4번 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은 당연히 기부 체납 행위는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반복되네. 그쵸. 이게 살짝 단어나 이렇게 조금씩 교사나 이런 게 바뀌더라도 그 포인트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 사실 10번 이상 출제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지겨우실까봐 이렇게 6번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자주 출제가 되고 정말 기출이 반복이 된다. 두 번째는 회독을 잘하기 위해서는 회독이 여러분들 느리고 나만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고민이실 텐데 그런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 수가 많고 내용이 어렵다. 인정. 문제 수가 과목마다도 1500문제, 2000문제.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거 언제 다 볼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두려워지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집중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 내용이나 되게 어렵고 하기 싫은 거를 계속 책상에서 이걸 억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은 일단 집중이 안 돼요. 그냥 오늘 공부 그만해야 되겠다. 그냥 잠깐 쉬자. 집에 가자. 아니면 놀러 가자. 이렇게 해서 책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다음 날에 다시 책을 펴야 되겠죠. 우리 수험생분들. 근데 펴면은 또 문제 수가 많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원인은 이 첫 번째로 문제 수가 많고 내용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많은 것은 문제가 많으면은 주요 문제부터 정복을 하면 되고 이걸 한꺼번에 우리 1500문제, 2000문제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첫 수를 배부를 수 없으니 중요 문제부터 정복을 하고 어려우면은 사실 요거는 반복해서 숙제를 하면 됩니다. 요거 각자 가지고 계신 기출문제집에 참고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1500문제, 2000문제 이상 다 소화를 못하겠으면은 중요도가 높고 난이도가 좀 낮은 것부터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 왕의 계보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우리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 고려쯤 오면 이제 이 34명의 왕 업적 외우면서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왕들이 또 있습니다. 태조 왕건, 그 다음에 4대 광종, 6대 성종, 그 다음에 문종, 충선왕, 충렬왕, 공민왕 요 정도가 진짜 중요도 S급 제일 중요한 자주 나오는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업적을 반복해서 외워야지 이게 또 나오니까. 근데 이제 지역적인 이제 잘 못 들어본 왕을 외우고 있다가 정작 중요한 4대 광종의 업적을 놓친다. 그래서 제가 중요도가 너무 많다. 내가 소화를 못 할 것 같으면은 중요도가 좀 많은 것부터 일단 회독을 하자. 요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어려워서 또 문제예요. 아까 뭐 부관을 사법상의 매매 행위는 말만 들어도 어렵죠. 그쵸. 이런 내용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하기 싫어지는 건데 어려운 것은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단순한 우리는 어렸을 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했을 겁니다. 행정법, 한국사 이런 정말 많고 어려운 것들은 한두 번 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도 저도 행정법 하면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것도 반복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이해 안 가는 부분을 계속 그냥 똑같은 것만 보지 말고 그 부분에서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가면은 뭐 기본서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 강의를 잠깐 발췌해서 듣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은 내 실력이 상승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1회독 때도 이제 중요도와 난이도 표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거를 빠르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느리더라도 천천히 보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천천히 봐야 내가 여기서 이거를 암기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이게 너무 느려지면은 이걸 다 언제 보나 싶기도 하고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답은 빠르게 자주 보는 게 맞습니다. 1회독제에서 이거를 암기를 한다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거고 그 자리에서 그 논점 하나를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근데 우리 주요 문제만 하더라도 솔직히 1000문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논점을 빠르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위해서는 빠르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천천히 하나하나 보기에는 우리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1회독제는 2회독제 점점 빠르게 보시고 점점 이렇게 빠르게 보다 보면은 한 3회독쯤 가다 보면은 내가 아는 게 조금씩 생길 거예요. 기출문제집에서. 그런 것들은 정말 다시 책을 폈을 때는 보지도 않을 정도로 내가 그 지식을 알고 있을 거고 아니면 빠르게 그냥 봐도 요거 어차피 내가 1, 2회독제 아는 거니까 금방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1회독제랑 2회독제 정말 많이 찾아오세요. 내가 너무 느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저는 한 3회독이나 5회독 정도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기출 1회독에 대한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좀 평균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목당 이게 뭐 조금 문제 수도 차이도 있고 한데 한 2주에서 3주 정도, 과목당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은 아마 내가 딴 생각을 했다거나 책상에서 집중을 안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정말 하자가 발생되는 그거는 정말 나의 집중도와 성실성의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뭐 4시간 공부를 한다, 8시간 공부를 한다 이렇게 오전, 오후, 저녁을 3등분을 나눠서 4시간씩 공부를 하거든요. 4시간 동안에 1회독제는 50문제 정도 소화하면은 잘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이제 풀고 그다음에 해설 보면서 틀린 거 점검하고 그것도 모르겠으면 기본서 해당 부분 찾아본다거나 그 과정이 4시간 동안 50문제 그 정도 했으면 집중 잘했다. 이론 강의 열심히 들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한 3회독 이후부터는 4시간 동안에 75문제에서 100문제까지도 소화가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독이 늘어나면 속도도 빨라져요. 몇 월까지는 기출 회독을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작점, 시험 보기 몇 달 전부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거 혹시 있을까요? 국룰? 그래도 한 5, 6개월 전부터는 기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 6개월 전. 시험 D-Day 5, 6개월 전부터는 그 시작을 해야 되고 최소한. 법과목, 학과목, 그 다음에 여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5회독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다 안 됐으면은 일단 기출 회독만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4월 2일이 시험인데 3월 15일까지도 기출 회독이 안 됐다. 그럼 그 과목 계속 기출 회독 하시고 시험 전 2주, 보름 정도에만 뭐 동영 모의고사로 좀 연습을 하신다거나 그래도 되니까 기출이 회독이 안 돼 있으면은 그 3월 초까지 하셔도 돼요. 안 돼 있으면. OX라든가 단원별 모의고사는
다 기출을 베이스로 그거를 잘 응용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급하고 다른 학생들이 1, 2월에 요즘에 진도별 모의고사 한다는데요. 그런다고 휩쓸리지 말고 기출 회독을 더 차근차근히 하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그 떨어지는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예. 주의사항 뭐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 기출 회독을 할 때 이 고민도 많이 하세요. 내가 5과목을 한 번에 이거를 회독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4시간 동안에 50문제 정도만 소화해도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한 과목의 기출 문제 수가 뭐 1500문제, 2000문제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 할 때 너무 5과목을 한꺼번에 돌리려고 하지 말고 특정 한 과목, 2과목 위주로 그 과목을 끝까지 일단 가보자. 돌리고 다른 과목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법 같은 경우에도 1단원, 2단원만 보고 다른 과목도 회독하고 이거보다는 끝까지 한 과목을 6단원까지 본 다음에 다른 과목을 하는 게 더 그 과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1회독제, 2회독제는 5과목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자. 댓글로 주제나 질문, 뭐 수험생활이든 뭐 학습이든 어떤 것든 다 달아주시면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